자, 그래서 오늘 이탈리안 프리미엄 레드의 저니를 아래 남쪽 뿔리아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부 아브루초까지 지났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동부의 가장 북쪽인 베네토로 올라가서 이 알레그리니의 팔라조 델라 토레 와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팔라조 델라 토레 와인은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.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 베니스를 여행을 갔을 때 실제 이 알레그리니 와이너리에 가서 이 팔라조 델라 토레가 하나의 싱글 비니어드에 포도를 쓰는데 그 비니어드를 직접 눈으로 보고 걸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 여기에서 이 포도밭에서 이 와인이 나오는 거가 너무나도 와닿는 와인입니다. 베네토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도 개념처럼 가장 크게 베네토고 그 베네토 안에 수도가 베니스입니다. 그리고 그 베니스보다 조금 1시간 정도 기차를 타면은 베로나라는 도시가 있어요. 베로나 도시가 셰익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베로나죠. 그래서 로망의 도시, 로맨스의 도시라고 합니다. 이 베로나 도시보다 조금만 위로 차를 타고 한 20분 올라가면은 발폴리첼라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발폴리첼라라는 도시에서 나오는 게 이 알레그리니의 팔라조 델라 토레입니다. 이 말폴리첼라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에서 굉장히 맛있는 와인을 많이 만들지만 사실 가장 대표적인 와인이 바로 아마로네라는 와인이에요. 아마로네 와인은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고급 와인이고 포도를 따갖고 그 포도를 바로 와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빠시멘토라는 과정을 통해 갖고 말리는 겁니다. 그렇게 말리면 거기에서 수분이 한 40% 정도만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수분이 남아있는 40%는 굉장히 진하고 달콤한 이 당이 굉장히 많은 그런 와인이 돼요. 그걸 갖고 와인을 만들면은 당이 더 많은 만큼 그 당이 나중에는 알코올로 변하거든요. 이스트 때문에. fermentation을 통해서 알코올로 변하기 때문에 알코올 도수가 굉장히 강한 15도, 16도, 17도의 와인들이 나오는 게 바로 아마로네입니다. 이 아마로네의 본고지가 발폴리첼라라는 곳이고 이 알레그리니라는 이 와이너리도 굉장히 유명한 아마로네를 만드는 곳입니다. 이 말폴리첼라에서 나오는 이 와인들, 특히나 아마로네를 보면은 아마로네들에서 아래에 아마로네라고 써있고 말폴리첼라라고 써있어요. 그러니까 말폴리첼라 지역에서 나온 아마로네라는 건데 이 아마로네 델라 말폴리첼라에서 끝에 클라시코라고 쓰여 있는 게 있고 클라시코가 없는 게 있어요. 근데 그 두 개의 차이를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. 이 말폴리첼라에서 나오는 이 와인들이 끝에 말폴리첼라 클라시코가 붙냐 안 붙냐 이 클라시코의 차이는 원래 옛날에 역사적으로 말폴리첼라라는 구역 이 정말 전통적인 말폴리첼라의 구역은 말폴리첼라 클라시코라고 불러요. 이 구역은 전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와인을 만들어 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말폴리첼라 클라시코 지역 내에서는 와인들이 정말로 맛있습니다. 하지만 이 말폴리첼라에서 나오는 와인들, 특히 아마로네가 전 세계에 이름이 널리 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다 찾다 보니까 이제 이 말폴리첼라 지역에서 이 단순히 말폴리첼라 지역 내에서만 포도를 길러서는 그 수요를 못 맞추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변두리에 계속 이제 포도를 심고 포도밭을 만든 건데 이곳들은 사실 역사적으로 예전에는 포도를 기르던 곳이 아니에요. 옛날에는 그거 포도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던 땅이라고 해서 다른 걸 기르던가 아예 그냥 그런 농산에 쓰이지 않는 땅인데 너무나도 이 말폴리첼라 아마로네가 유명하니까 그냥 거기다가 포도를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곳에서 나오는 와인들도 전반적으로 말폴리첼라는 이름을 달고선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에서 나온 것들은 이름만 말폴리첼라이지 사실은 맛이 훨씬 떨어집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말폴리첼라 클라시코 지역 안에서 나오는 와인들이 정말 그 전통적인 말폴리첼라의 맛, 아마로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자면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피렌체 지역에 있는 키안티라는 와인이 되게 유명한데 거기서도 키안티가 있고 키안티 클라시코가 있어요. 그것도 개념이 마찬가지로 키안티 클라시코는 전통적으로 그 키안티 와인을 만들던 지역이고 그 이후에 그 수요가 높아졌고 그 주변 구역에도 와인을 심어갖고 만든 거는 그냥 키안티라고만 나옵니다. 그래서 이 키안티랑 키안티 클라시코, 말폴리첼라랑 말폴리첼라 클라시코, 그 클라시코 단어를 찾으면은 그게 정말 좋은 거고 정말 전통적인 그 구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
이 알레그리니 와이너리에서 소유하고 있는 포도밭 중에서 빌라 델라 또레라는 와이너리가 있어요. 거기에 이 회사의 가장 상징적인 하나의 약간 정말 그 샤토 같이 돼 있는 성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그거를 1978년도에 구매했다 그래요. 그래서 빌라 델라 또레를 가봤을 때 정말 너무 아름답더라고요. 말폴리첼라 이런 산맥 가운데 이러한 힐 가운데 있어 딱 서 있는 그 성의 모습이 진짜 여기에서 아름다운 와인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러한 비주얼이었고 그 성 근처를 그래서 그 포도밭의 이름 자체를 빌라 델라 또레라 그래요. 타워 근처에 이 빌라라는 뜻인데 거기에서 나온 이 포도의 이름이 팔라조 델라 또레도 Palace of the Tower, 그러니까 그 타워가 있는 그 성의 포도밭이라는 뜻이고 이 포도밭에서 나온 꼬르비나 그리고 론디넬라 이 두 개가 가장 주가 되고 한 5% 정도 산조베세도 같이 블렌딩이 된다 그래요. 그래서 이 와인은 도수가 한 13.5도고 아까들 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도수를 갖고 있고 아무래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와인들이 알코올 도수가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알레그리니 와이너리를 방문을 했을 때 와인 테이스팅을 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여기에서 만드는 와인을 맛봤는데 거기에 아마로네도 있었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와인 테이스팅 전체에서 아마로네보다도 더더욱이나 제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거는 사실 이 팔라조 델라 또레입니다. 그래서 사실 이 팔라조 델라 또레보다 아마로네가 훨씬 고급 와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장 맛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와인을 보고 너무 매료돼서 그냥 그 와인 테이스팅 도중에 그분한테 약간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. 이 팔라조 델라 또레는 진짜 너무 환상적이고 저에게는 아마로네보다도 사실 지금 이 팔라조 델라 또레 이 와인이 더 흥미롭고 사실은 매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자, 이 팔라조 델라 또레 와인은 아마로네처럼 100% 이 아빠시멘토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포도 중에서 70%는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만들듯이 포도를 따서 그냥 짜갖고 만든 거고 30% 정도만 이 아빠시멘토 과정을 거친 거예요. 그래서 30% 정도는 딴 다음에 한 3, 4개월 말려갖고 수분이 증발하게 만들어서 그 진한 그러한 이제 즙을 갖고 30%를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partially 아빠시멘토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. 일부를 아빠시멘토라고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맛과 향을 볼까요? 이 베로나 지방의 말폴리첼라 와인들을 보면은 아마로네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이제 팔라조 델라 또레 같은 그 와인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인 게 향을 맡을 때 이게 비록 도수가 13.5도긴 하지만 이 과실향이랑 알코올이랑 이 컨비네이션을 이뤄갖고 그리고 워낙에 프레시하기 때문에 그 프레시한 향이 코를 이게 톡 쏘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이 톡 쏘는 향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. 이 톡 쏘는 향에 처음에 약간 정말 홀렸다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와인은 향을 맡을 때 이러한 과실 향들이 톡 쏘면서 이게 뇌로 거의 그냥 직방으로 전달이 되는 그러한 느낌을 들기 때문에 뇌에서 그냥 바로 뇌에서 그냥 향을 맡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향에 굉장히 earthiness가 많네요. 약간 흙을 이 포도 자두나 아니면 체리 같은 그러한 즙에다가 흙을 섞어갖고 이렇게 흔들었을 때 나는 그러한 복합적인 향이 나는 것 같아요. 약간의 털 냄새도 나고 살짝의 감초향도 있고 진한 체리의 향이 독보적입니다. 완벽한 와인의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세상에 훨씬 비싸고 좋은 와인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의 와인이 완벽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제 입에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맛이 나고 이 맛의 굉장히 큰 매력 중에 하나는 태닌이에요. 태닌이 강하기 때문에 입을 쫙 조여주는 맛이 있습니다.
보통 이 태닌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약간의 에이징을 통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, 이 태닌이 강하게 살아있을 때도 그것만의 매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태닌이 강한 와인들을 먹을 때 그 쪼여주는 맛이 나중에 그런 게 너무 없는 와인을 보면은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. 그만큼 이 와인의 이 태닌의 쪼여주는 맛과 그 다음에 이 강한 살아있는 체리의 맛, 그리고 이 earthiness,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. 이거를 페인팅으로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은 뭔가 이 베니스 하늘 아래 이 빨간색 태양이 굉장히 쨍쨍하게 하고 있고, 그 모든 거를 약간 빨간색과 주황색 계열로 그려갖고 정말 햇빛이 쨍쨍한 여름날의 베니스 속에서의 이 강렬함, 뭔가 살아있는 이런 것들이고, 음악으로 치자면은 이 솔레미오 노래 있죠. 오 솔레미오, 이 노래가 풍기는 그러한 강렬한 맛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팔라조 델라 토레, 이 와인도 한번 비비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라조 델라 토레 2014 평점 4.0, 1659명. 진짜 1000명이 넘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레이팅을 한 건데, 거기에서도 4.0을 지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와인들이기도 하지만 전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한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팔라조 델라 토레도 정말 좋은 비비노 평점을 갖고 있습니다. 이 와인은 현재 강남역의 와인 공간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와인앤모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, 제가 봤던 가장 최저 가격은 와인앤모어에서였어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와인앤모어 판교점에서 44,000원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아래 이탈리아 남부 폴리아에서부터 그 다음에 중부 아브루zz오를 지나서 북부 베로나 이 지역까지 다 어우르면서 저희가 이탈리아에 여행을 했는데, 정말 이 이탈리아가 3, 4, 5, 6만원대 이 가격대의 프리미엄에서는 최고의 와인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이탈리안 프리미엄이라는 별도의 이 라인을 만들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렸고요. 다음번 에피소드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5, 6만원대의 이탈리안 프리미엄들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아직 안 하셨다면 subscribe 꼭 하시길 바라고, 이런 와인들을 먹으면서 정말로 와인의 끝은 어디인가? 와인의 진실은 무엇인가? 과연 이 세상의 진리를 와인 속에서 얼만큼 알아낼 수 있을까?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날씨도 봄이 됐고, 정말로 이 아름다운 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런 3, 4만원대 프리미엄 와인도 가끔씩은 드시면서 연인들끼리, 친구들끼리 이러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 So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. Peace!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,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,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여바로